자, 오늘 새벽에 라리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어요. 네. 활약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아주 대단한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보여준 게 없었죠. 좀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사실 팀 대 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결과는 저희가 위에 지금 띄워드린 대로 발렌시아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겼어 근데. 네, 소시에다드가 뭐 멤버 구성도 훨씬 좋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경기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발렌시아를 상대로 좀 주도권을 쥐고 네.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사실 볼터치를 하기도 좀 버거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를 이강인 선수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발렌시아가 이날 유망주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일단 최전방에 뭐 이강인 선수도 저는 뭐 아직까지는 나이로 따졌을 때 유망주라고 해야 되고 핵유망주죠. 네, 2001년생인데. 2001년생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측에 무사 앞선 경기들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알렉스 블랑코라는 선수가 나왔고요. 센터백 라인도 보면 우고 기아몬 그리고 우측 풀백에 코에이아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되게 어린 자원들이 포진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바스가 이제 가운데로 옮겼죠. 뭐 다니엘 바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서는 선수니까 우측 풀백, 우측 윙, 뭐 중앙 중미도 미드필더 뭐 다 되니까 뭐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균 연령이 23.3세예요. 이 스쿼드가. 그래서 네. 지금 라리가에서 제일 어린 또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오면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볼 수 있죠. 저희가 사실 뭐 지난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컨셉으로 올 시즌 라리가를 좀 운영을 할지가 저는 이날 경기에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전체적으로 역습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경기를 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전력으로 봤을 때 어린 선수들도 포함이 많이 돼 있고 소시에다드가 뭐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으니까 네네네. 약간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저는 경기 시작 전도 그렇고 경기 딱 시작하고 나서 이거는 오늘 그냥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선수의 후역습이 뭔지 좀 저는 정석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중원을 뭔가 거쳐가는 플레이보다는 좀 더 한 방에 빠르게 넘겨가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킥앤러쉬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좀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 볼백업이 너무 안 된 점이 있었고 이 지금 솔레르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솔레르가 뭐 이제 앞선 마르셀리노라든지 뭐 이제 그 이후에 셀라데스 그리고 뭐 보로 대행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측면 이제 중앙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었는데 이 솔레르가 사실 중앙에서도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앙에 만약에 솔레르가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일부 발렌시아 팬분들은 이거 만약 파레오 있었으면 이거 솔직히 뭐 중원을 완전 거쳐가는 플레이까지 생각해볼 수는 없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길게 뿌려주는 롱패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레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파레오의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놔야 되겠지만 워낙에 하던 게 많은 선수니까. 네. 근데 에메리가 잘 쓰려나 모르겠어요. 뭐 일단 좀 지켜봐야겠는데 저는 워낙에 뭐 좋은 선수라고 선수는 생각을 좋은데 해서 좋은 선수들도 잘못된 감독을 만나면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메리 잘못된 감독이라 약간 잘못된 감독이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네. 좋지 않아. 비아레알이 또 지난 시즌 좋았었는데 지난 시즌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 내가 봤을 때 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 그렇죠. 정도는 같이 내줘야 되는데 뭐 초반에 나쁘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한테 크게 깨진 것도 그렇고 얼른 뭐 바로 반등을 좀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에메리는 최근의 팀들에서는 까먹은 게 많죠. PSG 그리고 아스날 거치면서 좀 많이 떡락했죠. 그리고 거기를 거쳐가면서 그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굳이 따지면 부정적인 뉘앙스의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메리에 대해서 네, 티아고 실바도 그래. 지금 뭐 최근에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선수단 장악을 제대로 좀 못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아레알이라고 하면 이전에 뭐 발렌시아인데 비아레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세비야 때 좋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규모의 클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아레알이. 물론 전 세비야가 좀 더 크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파리나 아스날은 훨씬 더 커진 규모의 클럽으로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다시 굳이 따지면 좀 비슷한 어떤 그 규모로 온 거니까 여기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에메리는 다음 클럽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 이거는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다비드 실바가 이날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친정팀을 이제 상대를 했죠. 발렌시아 유스부터 시작해서
뭐 성인 무대 데뷔도 발렌시아에서 했었고 뭐 스탯은 지금 여기 띄워드린 대로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제일 좀 긍정적인 건 뭐 패스를 함에 있어서 성공률도 높지만 본인 진영보다는 상대 진영에 넘어가서 넣어준 전진 패스가 훨씬 많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실바가 뭐 이런 롱패스나 이런 건 아직 죽지 않은 게 100%예요 성공률. 그래. 뭐 3번 시도하긴 했지만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성공시키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실바는 이날 경기에서도 뭐 명불허전 네. 클래스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인 커리어 말년을 이제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물론 발렌시아도 실바 이적에 관해서 사전 접촉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사전 접촉이 아니지 이제 접촉을 얘기를 해본 거죠. 네, 접촉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결국엔 소시에다드로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실바가 뭐 정말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고 그리고 라리가 내에서도 뭐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뭐 레전드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또 본인이 좋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라리가에 돌아와서 뭐 커리어 말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끝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강인이 이제 다비드 실바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제 좀 주목을 했었던 건 아무래도 다비드 실바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는 유사성이 살짝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되게 이렇게 좀 세밀하게 따지면 꽤 많이 다른 선수지만 저는 그냥 아예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죠. 큰 범위에서 만약에 공미라고 선수들이 다 묶어. 그럼 거기 안에 같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발렌시아 유스를 통해서 성인 무대에 데뷔를 한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실바 같은 경우는 또 이적을 하면서 더 큰 성공을 거뒀고 결국 지금 이제 라리가로 돌아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발렌시아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점에서 실바랑 좀 유사성이 있다라는 점이 많은 주목을 끌었었죠. 왼발 같이 쓰고. 그렇죠. 그 정도. 그런 거 정도 말고는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 다 다른 선수예요. 네, 완전 다른 선수입니다. 자, 근데 이강인이 이제 어땠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탯을 보면 스탯도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패스 성공률도 86%가 나왔는데 일단 패스 자체가 많지 않았고 슈팅도 2번 날렸는데 꽤나 위협적인 것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 개인이 너무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역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볼 배급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날 발렌시아가.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강인 자체도 터치가 적었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기에는 이날 발렌시아라는 팀이 좀 뭐랄까요 들고 나온 컨셉 자체가 이강인 선수랑은 사실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뭐 예를 들어 스피드가 되게 빨라가지고 뭐 페란 토레스처럼 역습할 때 뭐 기수가 된다거나 물론 발렌시아 팬분들 앞에서 페란 토레스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되게 빠르고 이런 뭐 게데스나 역습에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훨씬 더 지공 스타일에서 에서도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을 더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발렌시아 팀 자체가 경기 주도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뭔가 전방에서 만들어 보기에는 조금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뭐 그 안에서는 군계일학이었다. 이건 또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약점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스타일로 발렌시아가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저는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팀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됐었던 베테랑들도 많이 떠나갔고 그렇지. 감독도 바뀌었고 그리고 유망주 위주로 이제 또 기용을 하고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딱 진짜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발렌시아가 이런 플레이 스타일로 임해야 되는 경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럴 테고 뭐 사실 아틀레티코라든지 세비야 본인들보다 좀 위에 있는 팀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소시에다드도 이제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팀들 만났을 때 역습 위주의 경기를 푼다. 근데 이강인이 이 정도로 영향을 못 끼친다? 그럼 사실 기용하기에 있어서 그라시아 감독도 리스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다 빼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강인이 교체로 빠져나간 다음에 득점이 나오고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뭐 사실 결과론적인 아주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경기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말라가의 아버지와 말라가의 삼촌이 만납니다. 펠레그리니 감독이 참 저 사진 보면 느낀 건데 이제는 얼굴에서 좀 나이가 많이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되게 좀 미중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부터 나이가 있는 감독이었어요. 미중년도 아니야 미노년. 약간 이런 나이가 많이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베티스로 가시면서 이제 좀 세월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라시아 감독 영상 소개할 때도 이 펠레그리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감독이라고 했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진짜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뭐 전술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매치업 중에 하나고 이 경기 제가 중요합니다. 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의 베티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활약을 해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티스가 사실 지금 출발 좋았다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 꺾이면서 그리고 헤타페한테 어제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보고서 뭐야 스코어 내가 잘못 봤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발렌시아 경기 틀어놓고 이제 다음 상대가 베티스니까 저도 이제 중계를 받고 어차피 이 경기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네. 준비를 하려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헤타페랑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딱 눌러봤는데 지금 3대5로 그래. 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음. 그래서 뭐 어쨌든 분위기가 꺾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강인이 또 이제 베티스 상대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근데 뭐 설사 한 경기 조금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못했다 이런 경기까지도 아닐 뿐더러 아직은 이 경기력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쭉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면서 이거 그라시아 감독도 기왕 좀 기용해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그 플레이 타임을 유지시키면서 감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를테면 오늘 이번에 약간 그냥 그랬어. 근데 체력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바로 빼버리면 그 선수가 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 그럼 감독이 잘 해주면 돼요. 저는 그냥 진득하게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발렌시아가 성적을 아예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왜냐면 이 경기 일단 이겼잖아. 그게 중요해요. 그래, 이겼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에 있는 팀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결과를 내면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어떤 계속되는 좀 선전을 기원을 하면서 요 경기 때는 우리가 공격 포인트 기록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